그걸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수학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중이 좀 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학교 시험 문제에 보기에 답 없음 있는 학교는 해야 되지. 실근 찾으라는데 보기에 1개, 2개, 3개, 4개 답 없음. 실근 없음. 그럼 사이값 정리 한번 해봐야 돼.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실근을 찾으라 몇 개냐면 1, 2, 3, 4, 5 대부분 다 개수가 있지. 그때는 무조건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닥 큰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게 실근을 확인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건 배우는 거야. 자, 방정식의 해라는 건 함수의 무엇과 같은 값을 갖는다? 똑같은 값인데 방정식에서는 해라고 불러. 함수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불러?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지. 설마 다른 말로 부르진 않겠지. 쌤이나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지. 우리 아들은 나를 뭐라고 부를까? 아빠라고 부르겠지. 우리 와이프는 나를 뭐라고 부른다? 야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내가 바뀌는 거야? 아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을 방정식에서는 해라고 부른대. 근데 함수에서는 뭐라고 부를까? 값? 함수값? 그건 아니야. 함수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에서는 x절편이라고 부른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자. x-알파, x-베타는 0일 때 알파, 베타를 우리는 해라고 하잖아. fx는 x-알파, x-베타, fx, y는 이게 함수인 거잖아. 2차 함수. 얘에서 우리 x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요? y에다 0 넣자. y에다 0 넣는 순간 뭐가 돼? 방정식 되지. 그래서 x는 알파라는 x절편과 x 베타라는 x절편 뭐와 똑같은 값이야? 방정식의 해와 똑같은 값이지.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방정식에서는 해라고 부르는 거고 함수에서 뭐라고 부른다? x절편이라고 불러.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건 부등식에서 그럼 뭐라고 부를까? 부등식에선 경계값이라고 부른다. 즉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을 써?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는 답을 써. 물론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는. 이 알파, 베타가 x의 범위를 나타내는 경계값이 되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어?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다 똑같은 값들인데 방정식에선 해라고 부르는 거고 함수에선 절편이라고 x절편이라고 부르는 거고 부등식에선 경계값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단원이 틀려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지 실질적으로 무슨 값이다? 같은 값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푸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고 부등식을 푸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기도 하고 함수를 푸는데 방정식의 판별식이나 근해 공식을 이용하기도 하는 거고 서로의 풀이 과정이 공유가 되는 거야. 뭐? 공통값들이 있기 때문에. 공통값이 없으면 서로 풀이를 공유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방정식의 해가 함수의 x절편, x절편이라는 건 무엇이다? 그래프와 뭐가 x축이 만나는 점이야. 요거를 우리는 사이값 정리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여줄게. 실질적으로 사이값 정리라는 건 선생님이 그냥 다음과 같은 그래프 하나를 그렸어요. 3차 함수의 대표적인 그래프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에 선생님이 그냥 하나 x축을 그리고 y축을 그릴 거야. 사이값 정리의 기본 정의는 a를 넣으면 요 값이 나와요. fa라는 값이에요. 갑자기 위로 올라갔네. 그 다음에 b를 넣으면 요 값이 나와요.
즉 A와 B 사이에 X값을 넣으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지. 이 그래프는 사이값 정리라는 건 Y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점 P값, P는 Y값이야. P라는 값은 FA보다는 큰 값이고 FB보다는 작은 값이야. 그럼 이런 Y의 값을 갖는 게 어디에 쭉 가면 요 점이지.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요 X값을 넣었을 때 P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 좌표를 Q라고 한다면 P가 FA와 FB에 있다면 반드시 Q는 어디 사이에 있다? A와 B 사이에 뭐한다? 존재한다는 게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두 함수값 사이에 있는 Y값을 갖는 X값이 범위 안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사이값 정리. 선생님 이 내용하고 무슨 차이예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음수값이야. 얘가 양수값이야. 음수값과 양수값 사이에는 무슨 값이 존재해? 0이라는 값이 존재하지. A 넣었더니 음수값 나왔어. B 넣었더니 양수값 나왔어. 그럼 그 사이에는 반드시 함수값이 0되는 뭐가 존재한다? X값이 존재한다. 함수의 값이 0되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고 했어? X절편이라고 했지. X절편이 존재한대. 그 말은 방정식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지. 여기에서 보물찾기 하자고 했을 때 보물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한 거지. 그럼 우선 뭐 해야 돼? 몇 개인지 모르지만 찾긴 해야 되겠지. 왜? 존재한다는 건 최소한 몇 개는 있다는 거니까 한 개는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함수값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라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뭐인 값이? 0인 값이 뭐한다? 존재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실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개념이야. 그럼 너희들 시험에 나오는 거 해가 존재하려면 해가 아니지 실근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양 범위의 끝값에 함수값의 곱이 뭐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즉 하나는 양수값, 하나는 음수값. 두 개 곱하면 무조건 무슨 값 나와? 음수값 나오지. 음수값이 나와야지 이 A, B 사이에 뭐가 존재해? Q라는 실근값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거는 문제 풀면서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시험 문제로는 진짜 별거 아닌 문제야.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되냐 안 되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되게 많은 부분을 개념적으로는 필요로 한다. 자, 이해됐니? 그럼 실질적으로 문제로 가자.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면 피곤데스 쉬었다 하자. 너 누가 건드렸어? 저 근데 왜 이렇게 앞에 있어요? 원래 자, 어머 세상에. 미안. 자, 연속인 함수다. 문제를 읽어보면은 두 함수 fx와 gx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x는 a에서 항상 연속인 함수. 즉 fx와 g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되어 있어. 선생님 얘기했지. 연속인 함수끼리는 지지고복과도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라고 했지. 자, 더해도 연속이 돼. 곱해도 연속이 되고 얘네들은 보나 마나야. 문제는 얘. 선생님 분수 나오면 조심하라고 했지. 뭐가 없어야 돼? 분모가 0 된다라는 조건이 없어야 돼. 즉 얘는 FA가 어떤 값? 알파라는 값.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알파라는 값으로 존재는 해. 근데 얘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 있어 없어? 연속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 연속일 때 그 값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없죠. 즉 분모인 fx가 연속인데 0이 아닌 값으로 연속이다라는 얘기가 없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fx의 함수값이 a에서의 함수값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없어.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무엇이 되냐면 주어진 fx와 gx가 얘는 조심해야 되는 거야. fx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 있어 없어? 없어. a에서만 연속인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f a의 값은 알파가 나와. g 알파 값은 베타가 나온다라고 해보자. 그런데 g 알파가 베타인데 베타인 값에서는 불연속일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떤 얘기냐면 g라는 함수를 선생님이 gx라는 함수를 x-알파분의 3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x는 알파인 점에서는 뭐가야? 불연속이죠. 근데 f에다가 a 넣으면 뭐 나오는데? 알파 나온대. 그럼 g알파 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가 않아. 그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어떤 말 때문에 fx, gx가 a에서는 연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값에서는 연속이라는 얘기가 없잖아. 만약 이 문제가 얘가 아닌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래. 그럼 합성함수도 뭐 된다? 연속이 돼. 근데 얘는 x는 a에서만 연속이다라는 팁을 줬기 때문에 다른 값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확답할 수는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무엇이 된다? 불연속이 된다. 알겠니? 이거는 리을 값은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연속인 건 기억 디귿만. 자, 그 다음에 38번 풀까? 39번 풀까? 39번을 보자. 지우지 마세요. 네. 지웠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아. 이 마스크는 누구 거야? 제 거예요. 마스크를 두 개 갖고 다니는 거야? 이건 외출용, 되게 그거는 더러울 때 실내용? 만에 화장해서. 그거요? 그건 태권도용. 거기 때문에 줄을 끊어서. 오. 에티켓이래. 왜 끊자 말아요. 끊었잖아. 완전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동물이 저 사이에 얘가 낄까봐. 아 그래 난 또 재활용할 때 그것 때문에 완전 떼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동물 보호 옆에서 저거 끊어서 버리라고 나와서 오는데. 다음을 보자. 자,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범위를 생각해라.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1보다 크고 x가 뭐보다 작을 때야? 4보다 작을 때를 의미한다.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구하려면 반드시 뭐 찾아야 돼? 꼭지점 찾아야 되지. 2의 제곱 플러스 3이 된다. 꼭지점 다 찾을 수 있지. 그럼 얘는 아래로 몰록인 그래프가 그려져요. 꼭지점은 x가 뭐일 때? 2일 때 y의 값은 뭐를 갖는다? 3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1부터 4까지만. 1은 2보다 왼쪽에 있는 거고 4는 2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그럼 실질적으로 등호 안 들어갔네? 뚫리고 쭉 가서 뚫렸다. 그럼 당연히 그래프 중에 최대 최소 문제는 무슨 값을 찾는 거야?
y값을 얘기하는 거야. y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y값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야. 그럼 당연히 y값은 얘가 제일 최소가 되겠지. 이 값은 무슨 값이다라고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실질적으로 최대값은 가장 높이 있는 건 이 부분이잖아. 근데 이 부분에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4 넣어서 나온 값 실제 얼마야? 2는 4, 7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y는 7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4가 등호가 없기 때문에 7에 등호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 실질적으로 얘 치역은 y는 3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7보다 같다라는 치역이 나와.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최대값을 7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7에 가까운 수지 그 값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럼 얘는 최대값이 존재해 안 존재해? 최대값은 찾을 수가 없다.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얘가 되는 거고 옆에 있는 문제 보자. 유리함수 나왔네? 유리함수 나오면 무조건 뭐 찾아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서 정근선 찾아야 되지. 그냥 정근선만 찾으려면 여기에서도 바로 정근선 찾을 수 있죠. x는 얼마? 1이라는 정근선과 y는 얼마? 2라는 정근선을 찾을 수 있어. 근데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 건 그래프 모양 때문에 그렇지. 분자가 뭐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즉 fx는 x-1 플러스 2에 2x-2니까 3 된다. 즉 얘는 x가 1이라는 정근선과 y는 2라는 정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그려져? 양수기 때문에 정근선의 1, 3, 4분면에 그려진다. 근데 실질적으로 얘는 뭐부터 뭐까지만 넣채? 범위가 의미하는 건 1보다 크고 x는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지 대괄호니까. 대가로가 밑에 있는 애요? 등호 있는. 그럼 1보다 크고 4는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 그래프는 색칠되고 쭉 가겠지. 그럼 가장 밑에 있는 건 얘네. 얘가 최소값. x가 얼마일 때? 4일 때. x에다 4는 얼마 되니? y는 3 되겠네. 그럼 최소값은 얼마다? 3이다. 최대값은 쭉 올라가잖아. 존재한다.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즉 경계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시면 된다.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연소감수에서 굳이 최대 최소를 설명을 안 한 거야.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당연히 41번 풀어달라고 하겠지. 40번도 풀어주면 돼요. 싫은데? 싫은데? 쉬어도 되겠죠? 왜 안 풀어주는지 41번 풀이를 보면 알 거야. 웬만하면 풀어달라면 풀어주지. 쉬워요 근데. 보면 알아. 왜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안 내는지. 나오긴 해. 근데 그거는 진짜 배점이 3.8점? 4점이 안 돼. 3.5점? 틀리면 개쪽당하는 문제. 틀릴 수도 있죠 1번은. 비읍시읒이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뭔데 비읍시읒이? 병신. 아니지. 비읍시읒은 나의 보석. 1번 틀리면 보석이에요? 그치. 그렇게 너무 갈굼을 많이 가졌는데. 보석. 보석은 뭐야? 흔하면 보석이야? 아니지. 흔하면 돌이지. 쌤 문과세요 혹시? 아니 이과인데. 지읒시읒은 너는 나의 지읒시읒. 지읒리을. 지읒리을 하네. 어우 똑똑한데? 너 혹시 문과니? 지읒리을은 자랑이야. 지읒리을 하라는 지랄한 애가 아니야. 자랑한 애야. 자 보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다.
연소함수의 다음 함수값을 가질 때 다음 방정식에 열린 구간에서의 실근 몇 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무슨 수밖에 못 나타낸다? 실수밖에 못 나타내요. 왜? 수직선이 실선이니까. 나중에 예전에는 복소평면이라는 것도 배웠어. 복소수를 나타내는 평면. 그걸 복소평면이라고 하는데 안 배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타내는 좌표평면에 다 뭐다? 실수. 여기에서 이제 자기 기하 듣는다. 기하 들을 예정이다. 2학년이든 3학년이든. nothing. 레알. 너희 인생에 기하 나오는 거야? 그럼 몰라도 돼. 기하에는 공간 좌표도 배워요. 너희들이 지금 배우는 건 평면 좌표. 축이 몇 개야? 2개밖에 없지. 공간 좌표는 축이 몇 개? 3개. 어떻게 그려져요? 꼭지점 보면 돼. 이 교실에 꼭지점 봐봐. 모서리가 몇 개 모였어? 3개 모였지. 그 모서리 하나하나를 축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축이 몇 개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해. 그래서 공간은 3차원이라고 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몇 차원? 4차원. 왜 이렇게 4차원적이야? 라는 말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무식한 애들이 꼭 특별한 애들한테 4차원이라고 하는데 그 4차원이라고 얘기하는 애가 특별한 애인 거야. 무식하다고 티내는 거야. 너는 생각이 좀 독특해. 4차원이야 라고 하는 순간 나는 4차원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특별한 거야. 실질적으로 공간을 나타내는 건 3차원이 맞아요. 공간을 나타내는데 4차원이다. 그거는 비읍시읒이야. 특별한 아이인 거야.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4차원이라고 해.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공간을 나타내는 3개의 축에 뭐? 타임 레벨이라는 축이 들어가기 때문이야. 즉 선생님이 분필을 여기에다 이렇게 놨어. 끝일까? 아니잖아.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 지금의 얘와 내가 맨 처음에 놨을 때 얘는 엄연히 뭐하다? 틀리다. 선생님 똑같은데요? 아니지. 이거에 시간이 지금 짧으니까 똑같지만 이렇게 하고도 100년이 있었다고 치자. 얘 뭐 될까? 산화되고 막 변형이 되겠지. 시간이 흐를수록 얘는 실질적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린 짧은 시간 내에 변화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야. 타임이라는 것 때문에 얘는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시간이 멈추질 않잖아. 그래서 시간이라는 타임 레벨을 넣으니까 축을 하나 더 넣으니까 4차원이 되는 거야. 이 4차원의 개념, 이론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고 타임머신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왜? 시간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뭐야? 앞으로 흘러가기만 하지. 근데 흘러간다는 건 반대 개념으로 뭐인 것도 있어? 되돌아간다는 게 있잖아. 왜? 모든 축은 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냐 음수냐, y도 양수냐 음수냐, Z축, X축, Y축, Z축도 양수냐 음수냐가 다 분간돼. 그럼 타임 레벨도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갈 수 있다면 뒤로도 갈 수 있다는 개념을 넣은 게 타임머신의 개념이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개념상으로는 앞뒤의 개념을 넣을 수 있지만 뒤가 바뀌면 앞이 바뀌게 되지. 즉 돌아가서 일어나는 순간 그 미래는 현재는 없는 현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타임머신을 만들겠다라는 공상을 꼈다면 포기하세요. 이거는 불가능한 이론일 뿐이야. 현실이 아니야. 알겠지?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뭔가를 배우면 무슨 이론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 그 이론은 다 추측이야. 현실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개념으로 바뀌어야지만 현실이 되는 거야. 이론은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럴 거다. 이렇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 그걸 현실성으로 만든 게 개념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무엇이다? 최소한 몇 개냐 하자. 그럼 우리는 그거 얘기했지.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한다? 함수로 따지면 x절편이다. x절편이라는 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얘기하잖아. 근데 봤더니 마이너스 2값, 마이너스 1값, 마이너스 2값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 3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이렇게 체크를 할 거야. 봤더니 마이너스 2 넣었더니 마이너스 2 나왔대. 그럼 x축 밑에 점이 있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었더니 2 나왔대. 그러면 x축 위에 점이 있겠지. 그 다음에 0 넣었을 땐 4 나왔대. 그럼 여기 x축 위에 점이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왔대. 여기 어딘가 x축 밑에 점이 있겠지.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나왔대. 3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나왔대. 연속함수니까 얘네들 연결할 때 끊기면 돼, 안 돼? 안 돼. 적어도라는 건 무슨 의미야? 최소한을 얘기하는 거야. 적어도 몇 개 있냐? 그럼 최소 1개 있냐? 2개 있냐? 최소한의 개수를 묻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선을 연결할 때 최소, 최단거리를 의미하는 거지. 최단거리는 어떻게 연결해야 돼? 선분으로 연결할 때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최단거리라고 얘기하잖아. 이 점들을 연필을 떼지 말고 선분으로 그어보는 거지. 뭐?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하지 않았나? 점 있으면 그 점 따라 그리는 거. 그거 하라는 거야. 가. 최단거리로 가. 얘가 되겠지. 최단거리.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야.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 1개, 2개. 그래서 최소한 몇 개 갖는다? 2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한다.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럼 그냥 x축 기준으로 위에 점이 있냐 아래 점이 있냐 연결해서 그걸 뭐? 최단거리로 선분으로 연결합니다. 그 중에 x축과 만나는. 그럼 여기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지. 그럼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어디냐? 얘가 존재하는 구간은 어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 하나 존재하고 또 어디? 0보다 크고 x가 어디에서 1보다 작은 구간에 해가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얼마인지 몰라. 근데 선생님 그럼 얘는 꼭 2개만 존재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뭐? 그래프가 최단일 땐 얘지만 어떻게? 요렇게 갈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은 2개가 있는 거지 100개, 1000개, 10,000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최소한 존재한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지. 여기에서 너희들이 들어올 때 보물찾기 하자! 찾아! 라고 하면 막연하잖아. 근데 최소한 2개가 있대. 그러면 우선은 2개 찾을 때까지는 미치도록 찾겠지. 2개 찾으면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지겠지. 근데 더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1개 찾았다고 포기하는 애는 한 명도 없을 거 아니야. 최소한 2개는 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너희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지만 수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 이 문제를 잡고 있을지 버릴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런 거여서 너희들한테는 솔직히 이 문제는 그냥 주어진 값들의 함수값 구해서 곱했을 때 양수. 얘네들이 곱하면 뭐 돼요? 음수 되잖아. 그럼 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야. 얘네들이 곱했을 때는 양수니까 이 사이는 없어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냥 양수냐 음수냐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40번 문제를 보면 1번 풀까 2번 풀까? 2번 하나만 보자. 선생님 안 풀어준다는 건 이거야. 다음에서 실근이 가짐을 보이래. 어느 범위에서? 1과 3 사이에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건 x에다 1 넣어봐. 그러면 1 더하기 1 빼기 9 더하기 1 그럼 얼마야? 3이니까 마이너스 6이지. 무슨 값? 음수값. 3 넣어봐. 81 더하기 27 마이너스 27 더하기 1이니까 82 돼서 무슨 값? 양수값. 1과 3이 있는데 1 넣었을 때는 무슨 값? 마이너스 6값이 이렇게 된대. 뚫려 있는 거지. 3 넣었을 때는 무슨 값? 82라는 값. 뚫려 있어. 그래도 얘네들을 연결하면 최소한 몇 개? 1개의 x축과 만나는 값은 존재한다는 거지. f1값 x가 1일 때는 음수값이고 x가 3일 때 양수값이니까 여기서 답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뭐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끝이야. 풀이가 그냥 뭐야? 주어진 값 넣어서 양수냐 음수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까 안 낼까? 포기한 애들 분간하기 위해서 내겠지. 왜 포기만 안 해도 얘는 구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보통 5등급이냐 6등급이냐 6등급까지는 누가 잘 찍느냐거든? 그럼 5등급인 애들은 잘 찍는 애들보다 한 문제 정도는 확실하게 더 맞아야 되잖아. 그런 거 분류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 포기 안 하면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포기한 애냐 안 하는 애냐를 분류하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막연하게 찍는 애보다는 얘를 아는 애들은 맞을 확률이 더 크잖아. 그런 용도로 시험 문제를 내지 1, 2, 3등급 분간하는 문제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지? 그냥 넣어서 양수냐 음수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된다. 자, 연습 문제 숙제. 네, 개념 설명하자. 여기까지 우선 자르고